프리미엄 스마트 러닝 윌라. 살면서 한 번은 꼭 들어야 할 명강의. 대한민국 명강을 만나다. 본 클립은 강연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면 윌라를 검색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SBS 최하정의 파워타임 연출을 맡고 있는 김훈종 PD입니다. 오늘은 어쩐지 고전이 읽고 싶더라니의 저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. 제가 사실은 20년 동안 여러 프로들을 많이 했어요. TV 동물농장이다, 한밤의 TV 연애다, 또 라디오 와서는 하하의 텐텐클럽, 또 이적씨, 이수경씨 등등등 많은 DJ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, 갑자기 왜 뜬금없이 고전에 관한 책을 냈느냐라고 물으신다면, 사실은 제 어떤 이 고전에 대한 목마름은 국민학교 4학년, 5학년, 2년 동안 서예학원을 다녔었어요.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요즘에 서예학원 되게 낯설어 하실 거예요. 그때 6학년까지 한 해를 더 다니고 싶었는데,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워서, 이렇게 말하면 울진 마세요. 그렇게까지는 어렵진 않았고요. 학원을 좀 끊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 의지로 다녔던 유일한 학원이 서예학원이었거든요. 너무 아쉽더라고요. 왜 이제 그 당시에 흔하게 미술학원이나 피아노학원 같은 것들은 많이 보냈는데, 그런 것들은 잠깐 하면서 그만둘 때 아쉽지가 않았는데, 서예학원은 유독 많이 아쉬웠습니다. 그때 구양수 당송 8대가 중에 하나인 구양수의 판본으로 천자문을 익히면서 고전에 대한 어떤 욕망, 목마름, 갈망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전 우연찮게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중어중문학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. 아마도 그 목마름 때문에. 그래서 대학 때 중어중문학을 전공을 했고요. 방송생활하는 20년 내내 늘 제가 고전을 옆에 끼고 살지는 못했지만, 고전에 대한 어떤 그 목마름으로 늘 항상 고전을 읽고 싶다, 더 많이 읽고 싶다, 고전을 더 많이 접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. 이제 그러던 것이 몇 년 전에 세월호의 참사를 겪으면서 내가 예전에 대학 시절에 배웠던, 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읽었던 그 고전 속의 말씀들을 힐링과 치유의 느낌으로 한번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심을 하고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. 유학 내지는 유가 또는 유교, 공자 맹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편견과 선입견을 깨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. 요산, 요수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교원영색 다 들어보셨죠? 온고지신이라는 말은 아실 거예요. 그죠? 문일지식. 하나를 들으면 열을 난다. 하나를 들으면 열을 난다라는 말은 사실은 지금의 2019년도에 대한민국 언중들이 다 쓰는 말이잖아요. 너무나 편하게. 살신석인 무조건 다 써봤습니다. 더 많이 쓰는 말이 있죠? 과유불급. 화이부동.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. 워낙에 우리 또 신영복 선생님께서 이 글자를 좋아하셔가지고, 신영복 선생님께서 처음처럼만 쓰신 게 아니에요. 후생거해라는 표현 아시죠? 여기 특히나 이제 팀장급들은 후배들 무섭지 않으세요? 요즘은 선배보다 후배가 더 무섭잖아요. 그죠? 다들 끄덕끄덕. 덕불고 필유린. 덕이 있는 사람들은 외롭지 않고 늘 항상 주위에 덕이 있으면 이웃이 있다, 내 주변에.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느끼시죠. 3인행 필요하사원. 3명이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나의 스승 1명쯤은 있다라는 이런 표현들.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표현들이 다 논어에 들어있는 표현입니다. 놀랍게도. 우리 과유불급, 문일지식 평소에 쓰잖아요. 근데 이런 표현들이 다 논어의 그 모든 편에 다 깃들어져 있는 표현들이에요.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, 그만큼 논어라는 건 만만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서요.
논어라는 책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 먼저 나세요? 고루하다? 어렵다. 그리고 논어에 대해서 어떤 그 두려움, 포비아를 갖고 계신 게, 와, 논어 2500년 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인 공자가 했던 어록을 모아놨다고 얼마나 어려울까라고 생각하시는데, 실제로 논어는 굉장히 만만합니다. 논어 같은 책을 굳이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, 너무나 쉽게 쓰는 표현들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논어라는 책은 기본적으로 개통이 없는 책입니다.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다 보면 개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. 중구난방식으로 배워서는 깊이 있는 공부가 될 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 놀랍게도 논어는 개통이 없는 굉장히 난잡한 책입니다. 조금 과격하다 하실 수 있는데 정말 난잡한 책이에요. 논어에 그 굉장히 많은 그 편명이 있거든요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 수많은 그 고사성어가 유래됐던 하기편, 위정편, 향당편, 옹야편, 자한편 등등등 이 수많은 이 편명이 어떻게 왔는 줄 아세요? 바로 그 편에 첫 글자 두 글자를 따온 거예요. 굉장히 황당하죠. 하기편이 논어의 제일 처음 시작인데 여러분들 이 표현을 들어보셨죠? 하기 시습지면 부력여로하라.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. 다들 들어보셨잖아요. 한문 시간에. 이 표현이 바로 논어의 첫 편의 첫 문장입니다. 하기 시습지에 하기를 가지고 온 게 바로 하기편이에요. 그러니까 위정편은 위정이라고 시작을 해요. 옹야편은 옹야라고 시작을 하고요. 논어라는 책은 공자와 그 제자들 간에 나누었던 수많은 문답들, 소크라테스가 삼파수를 써서 문답법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쳤듯이 공자님도 그 당시에 수많은 나라들을 떠돌면서 유세를 다니면서 제자들과 문답을 통해서 그 생활 속에서 가르침을 주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공자의 제자의 제자들이 정리를 하게 됩니다. 현찰을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종이가 있습니까? 컴퓨터가 있습니까? 그 당시에는 춘추전국 시대에는 다 주간에다가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. 주간 쉽게 이렇게 딜리트 안 됩니다. 지금 컴퓨터처럼. 한번 고치려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. 그 어려운 주간을 가지고서 선생님의 그 수십 년 동안의 유세 기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문답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 당연하게 책에는 없습니다. 처음부터 기둥을 세우고 플롯을 세우고 스토리를 짜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선생님의 말씀을 추려요. 근데 사실 그렇게 되는 대로 추리는 것조차도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.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 논어기 때문에 논어를 만만하게 보시라,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제 책의 머릿말 에필로그에 어쩐지 고전이 읽고 싶더라니를 다 읽으셨다면, 특히나 재밌게 읽으셨다면 바로 서점으로 가서 논어 한 권을 누가 번역한 것이든 샀으면 저자로서 너무나 행복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. 실제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그래도 어쩐지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? 어쩐지를 일단 먼저 보시고 논어를 찾아서 서점으로 가세요. 어떤 누구의 번역본이든 다 좋습니다. 괜찮습니다. 초심자에게는. 사셔서 논어를, 저는 이제 김원중 선생의 번역본을 봤는데, 사셔가지고 논어를 한번 읽으세요. 처음부터 정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. 아무 데서나 발췌독을 하셔도 충분히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어요. 아까도 말씀드렸죠? 논어에는 개통이 없다. 맨 뒤를 펼치고 읽으셔도 되고요. 중간을 펼치고 읽으셔도 돼요. 어디를 읽으셔도 재밌다. 저는 논어에서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인간 김훈종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고 조금 더 겸양할 수 있고, 이 엄청난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나를 돌아다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이 고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경험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그 가운데에서도 내 것을 찾아야 되겠구나라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드실 거예요. 실제로 제가 논어 맛만 보여드렸는데요. 정말 논어를 보시게 되면 공자의 여러 가지 그 휴머니즘 영역들이 잘 녹아있기 때문에 읽는 재미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강연을 다 들으신 분들이
어쩐지 고전이 읽고 싶더라니라는 제 책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. 거기에 이제 제가 지금 강연 드렸던 것들의 한 수십 배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녹여져 있으니까,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바람은 한번 논어라는 책을 한 번쯤은 1독 정도는 해보시기를 감히 추천을 드립니다. 긴 시간 강의에 너무나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